허리가 아프신 분들 잠깐 이 세 가지만 확인해 주세요. 앉았을 때 사타구니 엉덩이 안쪽, 그러니까 자전거 안장이 닿는 부위의 감각이 이상하다. 2. 갑자기 소변이나 대변 조절이 예전 같지가 않다. 3. 양쪽 다리가 다 힘이 빠지는 경우.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지 마시고 바로 응급실 가셔야 됩니다. 스트레칭 해보지 마시고요. 교정 예약도 잡지 마세요.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서둘러야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세드 카이로프락터 닥터조입니다. 그동안의 영상에서는 허리가 왜 아픈지 구조적인 원인들을 주로 다뤘는데요. 오늘은 그 얘기를 잠깐 멈추고 그것보다 먼저 봐야 되는 것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요통은 응급 상황이 아닙니다. 겁주려고 만든 영상이 아니에요. 다만 아주 드물게 허리 통증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거든요. 오늘은 간세드 카이로프락터가 환자분을 처음 봤을 때 어떤 순서로 판단하는지 그 기준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안전이 먼저, 진단이 그 다음, 치료는 마지막입니다. 레드 플래그라는 말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잠깐 허리 문제라고 부르기 전에 확인부터 해보자 라고 말하는 알람 같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레드 플래그는 진단이 아니고 확인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 밤에 통증 때문에 깼다, 이거 하나만 놓고 암이 있다고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다고 해서 바로 골절을 의심하지도 않고요. 하나의 증상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통증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점점 나빠지고 있는지, 신경 관련 증상이나 전신 증상이 같이 있는 경우 전체 그림을 봐야 됩니다. 환자분들을 볼 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빨간불, 지금 당장 응급실로 가셔야 되는 경우예요. 신경기능이나 혈액순환, 생명에 관련된 문제들이죠. 아주 급한 문제들입니다. 노란불, 오늘 내일 중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경우, 골절이나 감염, 암 같은 걸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초록불, 위험 신호가 없는 경우, 그때부터 요추, 천골, 디스크, 신경, 근육을 하나의 연결된 구조로 보면서 구조적인 평가를 시작합니다. 제가 보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 초록불에 해당하십니다. 하지만 그걸 확인하고 시작하는 것과 그냥 그럴 거라고 넘기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미국에서는 카이로프락터가 1차 병원 의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선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면허 문제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다루는 일이니까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거죠. 빨간불 케이스부터 보겠습니다. 한쪽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마미증후군 같은 거예요. 흔하지는 않은데 응급 상황 중에는 그래도 자주 보이는 편이에요. 척추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신경 뿌리들이 말꼬리처럼 쫙 퍼져 있습니다. 이 신경들이 다리 감각이랑 움직임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방광, 장, 성기능까지 조절을 해요. 그래서 여기가 심각하게 눌리면 다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쪽 기능들도 다 같이 무너집니다. 허리나 다리가 아프면서 여기에 새롭게 이런 변화가 생겼다면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성기능 항문, 허벅지 안쪽 안장이 닿는 부위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이상해진 경우. 둘째, 갑자기 소변이나 대변 조절이 안 되는 경우. 셋째, 양쪽 다리에 동시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 넷째, 힘이 빠지는 게 점점 심해지는 경우. 이럴 때는 스트레칭을 하면서 기다리지 마시고요. 허리를 이리저리 움직여 보면서 이 자세는 괜찮나 시험해 보지도 마시고 교정 예약도 잡지 마세요.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허리가 아픈데 원인이 척추가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배나 허리가 심하게 아픈데 여기에 티 나거나 쓰러지거나 숨쉬기가 힘들거나 얼굴이 창백하게 잿빛으로 변한다. 이건 복부 대동맥류 파열 같은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어도 허리 쪽으로 통증이 뻗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당연히 신장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건 카이로프락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응급 진료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변명들을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패턴을 기억해 주세요. 갑작스럽고 심한 통증, 신경 기능이 없어지거나 대소변 변화가 생기거나 기절하거나 힘이 빠지는 게 빠르게 심해진다. 그러면 바로 멈추고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저희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척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지만 환자분들을 먼저 분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응급 상황이 의심되면 올바른 판단은 교정이 아니라 다른 병원으로 빨리 보내는 거죠. 모든 경고 신호가 구급차를 부를 정도는 아니죠. 다만 며칠 안에 병원에 가서 진찰이나 영상 검사, 혈액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중에 첫 번째는 골절 가능성이 있어요. 크게 넘어지셨거나 사고를 당하신 다음에 허리가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골감소증, 골다공증이 있으시거나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서질 수 있어요. 한 군데를 눌렀을 때 유독 심하게 아프시거나 척추 모양이 눈에 띄게 달라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상, 고령, 스테로이드 사용, 이 세 가지는 하나씩 있을 때보다 같이 있을 때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확인해 봐야겠죠. 둘째, 감염 가능성. 허리가 아픈데 열이 있거나 오한이 있는데 몸 전체가 축 처지는 느낌이 든다면 최근에 큰 감염을 앓으셨거나 면역력이 떨어지셨거나 최근에 어떤 시술을 받으셨다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열이 나는 게 중요한 단서긴 한데요. 열이 없다고 해서 척추 감염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위험 요인을 같이 봐야 돼요. 셋째, 암 가능성.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암 병력입니다. 이게 레드 플래그 중 가장 의미 있게 보는 항목이에요. 암을 앓으셨던 분 중에 새롭게 허리 통증이 생겼거나 있던 통증이 달라졌다면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거나 입맛이 없거나 피곤하거나 통증이 계속 가라앉지 않는다면 걱정이 더해질 수는 있어요. 다만 이런 것 하나만으로 암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용적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위험 요인이 있으면서 통증이 새로 생겼거나 심하거나 계속 빠르게 나빠지거나 몸 전체 증상이 같이 있다. 그러면 빨리 병원으로 가서 상담을 받으세요. 정확히 며칠 안에 가야 한다는 건 상황마다 많이 틀리지만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같은 그런 규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노란불이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관련 증상이 점점 나빠지거나 대소변 문제나 안장 부위 감각 이상이 나타나면 그 순간부터 응급 상황이 됩니다. 차분하게 생각하시는 게 중요해요. 레드 플래그가 있다고 해서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는 걱정 마시고 일단은 빨리 병원으로 가서 진단을 받으셔야죠. 추측을 멈추고 제대로 확인해 볼 이유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를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무조건 정렬 문제니까 바로 교정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책임 있는 판단이 아닙니다. 저는 환자분이 처음 오셨을 때 모든 증상이 아탈구 때문이라고 가정하고 시작은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먼저 물어보는 거는 이런 게 있어요. 통증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다치신 적이 있는지, 암이나 골다공증 병력이 있는지, 열이 나거나 설명이 안 되는 몸 상태의 변화가 있는지, 대소변이나 감각, 근력, 걷는데 변화가 있는지. 여기서 심각한 게 의심되면 그분은 먼저 일반의학 검사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급한 원인들이 충분히 배제되고 나서야 간세드 방식의 구조적 평가로 넘어갑니다. 요추, 천골, 골반, 천정관절을 각각 따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골반은 요추 아래의 기초 같은 거예요. 기초가 흔들리면 그 위에 있는 관절들은 보상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디스크 압박, 관절 움직임 제한, 몸에 걸리는 부하의 변화, 보호하려고 굳어버린 근육,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통증이 느끼는 위치까지 바꿔놓습니다.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열이 나거나 대소변 변화가 있다거나 크게 다치셨거나 신경기능이 빠르게 없어지고 있는 걸 구조 문제로 설명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통증을 줄이는 것과 임상적인 판단의 차이예요. 통증 완화는 지금 이 느낌을 어떻게 줄이지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임상적 판단은 이걸 구조적으로 다뤄도 안전한가 아니면 먼저 다른 치료가 필요한가 이거를 묻습니다. 때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치료가 교정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제 범위를 넘어간다는 걸 알아차리고 적절한 곳으로 안내 드리는 것도 1차 진료를 보는 사람이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뭘 하면 될까요? 지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5가지를 스스로 물어보세요. 첫 번째는 사타구니 안장 부위에 감각이 둔해졌나요? 두 번째로는 소변이나 대변 조절이 달라졌나요? 세 번째는 양쪽 다리에 같이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한가요? 힘이 빠지는 게 점점 심해지고 있나요? 5번째, 쓰러지거나 실신하거나 배가 심하게 아픈 것과 함께 통증이 갑자기 시작됐나요? 판정은 간단합니다. 이 5개 중에 하나라도 네라고 대답하면 그거는 응급 상황입니다. 몇 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가치료, 강한 스트레칭, 셀프 교정 절대 하지 마시고 응급실로 가세요. 다가 아니라면 다음 3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크게 다치신 적이 있나요? 골다공증, 장기간 스테로이드, 암 병력, 면역 저하가 있으신가요? 열이 나거나 설명 안 되는 몸의 변화가 있으신가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통증이 심하시거나
계속되거나 나빠지고 있다면 며칠 안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여기까지 다 아니라면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요통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래 누워만 계시는 것보다는 견딜 수 있는 만큼 부드럽게 움직여 주시고 억지로 스스로 교정하려는 행동은 피하세요. 다만 통증이 계속 반복되거나 다리로 뻗치거나 근력이나 감각에 변화가 생기거나 좋아질 것 같은데 안 좋아진다면 그때는 제대로 평가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레드 플래그는 진단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하나의 증상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보세요. 둘째, 구조치료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안장부의 감각 이상, 새로 생긴 대소변 문제, 양쪽 다리 증상, 점점 심해지는 근력 저하, 이건 교정이 아니라 응급평가가 먼저입니다. 셋째, 구조를 다루는 건 심각한 문제가 배제된 다음부터예요. 그때부터 척추 전체를 하나로 연결해서 볼 수 있죠. 순서만 기억하세요. 선별하고 필요하면 의뢰하고 그 다음에 구조를 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허리가 아프신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놓칠 뻔한 신호를 잡아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굉장한 회복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좋은 치료는 올바른 진단과 적절한 수준의 치료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